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20년 3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도복이라는 게 뭐죠? 작물이 쓰러지는 현상을 도복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거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키가 작고 대가 실한 품종을 선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내도복성 품종이라고 합니다. 도복이 내성이 있는 그런 품종들 선택하시고 가리는 칼륨, 인산은 피, 석회는 칼슘 등이 들어있는데 이런 비료를 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벼에서 마지막 놓은 김을 맬 때 이게 자체가 잡초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를 뺄 때 이런 잡초를 뺄 때 이렇게 배토를 해주시는 걸 이제 충분히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배토는 흙을 넣어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4번이 답인데요. 출수 직후에 규소, SI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벼 재배 초반 시에 살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번 추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나 처리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버널리제이션 둘 다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온도 처리, 특히 저온 처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2번이 틀렸죠. 춘파성이 높은 품종보다 추파성이 높은 품종의 식물이 추나 요구도가 큽니다. 추파라는 게 뭐죠? 가을에 파종하는 거죠. 왜 가을에 파종할까요? 자, 우리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서 저온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다. 이런 것들이 추나 처리, 바로 버널리제이션, 온도 처리를 통해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1번. 추나 처리하는 동안에도 산소, 수분 공급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국화과 식물에는 저온 처리 대신 지베렐린을 하면은 훨씬 더 추나 처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온 처리 온도는 0에서 10도가 유효합니다. 3번. 관수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수인기예요. 잉태하는 시기죠. 자, 4번. 고립 상태의 광합성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고립 상태가 뭐죠?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딱 하나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립 상태다 얘기하고, 군락 상태는 반대죠. 무리를 이루는 거,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냉량한 지대가 훨씬 더 많은 강한 일사가 요구가 됩니다. 5번. 연구 요점. 이거는 1조 코드를 풀 수 있는 4.2겠죠? 6번. 생물학적 방지에 속하는 것은 미생물 아니면 천적 같은 걸 하는 겁니다. 7번. 육묘 재배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육묘가 뭐죠? 어린 그런 싹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확하거나 집약적으로 관리하거나 종자 절약할 수 있겠죠. 추대.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추대라고 합니다. 답은 7번에 3번이에요. 8번. 휴한지. 쉬고 있는 그런 땅에 재배하면 지력이 높아지는 그런 작물, 바로 콩가 작물이죠. 클로버, 알팔파입니다. 알팔파, 자주개자리랑 같은 말이에요. 배치 이렇게까지가 있고 밀보리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9번. 식물의 빛과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빛이 있어서 작물에 있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3번. 식물이 한쪽 광에 조사를 하면은 이제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반대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옥신이 이동을 하는데 빛의 반대 방향으로 옥신이 이동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10번. 3대 주요 온도. 최고죠?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가수분. 양성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자가수분인데요. 양성화. 같은 꽃간에 꽃가루가 암술머리 옮겨 붙는 게 바로 수분이겠죠? 답은 대표적인 벼이에요. 12번. 바람에 의한 풍해에 대해서 생리적 양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2번. 벼의 경우 수분 수정에서 불임림이 나타난다. 이런 불임림이 나오는 게 바로 장애형 냉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풍에 의해서 기계적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풍속이 강하면 백수, 하얗게 돼버리는 현상, 그리고 이 온도 자체가 냉풍이다. 그럼 냉해까지 유발합니다. 13번. 토양 수분의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중량, 백분율, 장력으로 표시하고 부피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14번. 여러 가지 파종법 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두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거, 바로 전뿌림이고요. 가장 쉽게 뿌리는 거는 흩어뿌림, 3파입니다. 일장 가명에 대한 분류 9가지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고추, 메밀, 토마토예요. 그리고 조생종 품종도 있습니다.
자, 어두운 색 띈다, 연기성감이다, 그리고 산화철이다, 석회질로 돼 있다. 바로 특징적인 게 현모암에 대한 특성. 마구마가 지표를 뚫고 나서 만들어지고 연기성, 세립질, 표면이 작은 구멍, 산화철 포함되고 있는 그런 오암입니다. 접목재배, 우리가 접붙이기라고 하는데 접붙이기 이거 귀찮게 왜 할까요? 접붙이기 왜 할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세를 회복해요. 작물 전체의 수세를 회복하고 병충해 저항성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환경 저항성이 강화시키고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 수단입니다. 답은 3번에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필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18번 땅속줄기, 지하경인 것은 바로 생강이죠. 생강, 연, 박하, 홉 이런 것들이 지하경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고구마, 마, 달리하는 괴, 근 그리고 감자 같은 거는 우리가 줄기를 먹는 거예요. 덩이, 줄기. 자, 19번. 남부지방에서 가을에 겨울 동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동안에 들깨 있죠. 들깨잎. 이것들 재배시설에 야간에 조명을 실시하는 이유. 야간 조파. 왜 할까요? 자, 우리가 들깨를요. 어떤 작물이라고 보냐면 이런 건 단일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일 때 꽃이 피기 때문에 가을, 겨울 넘어갈 때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단일이겠죠? 그럼 꽃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들깨잎을 많이 못 먹겠죠? 그러니까 야간에 빛을 비춰서 개화를 억제해가지고 잎을 계속 따기 위한 방법입니다. 20번 홍시, 바나나 후숙할 때 사용하는 물질로 알맞은 것은 에틸렌이에요. 에틸렌에 많은 여러 가지 활성 요소가 있지만 홍시, 바나나 후숙할 때는 에틸렌 이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21번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 교환 용량 CEC예요. 12 정도 이렇게 나타냈고 치환성 염기 6.5래요. 그래서 이 계산식 생각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22번 호기적 조건, 산소를 좋아하고 단독, 질소 고정하는 거 바로 아조토박터고 현기성, 그럼 클로스트리디움, 리조비움은 공생입니다. 자, 23번 지온 상승 효과, 땅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우수한 멀진 필름은 바로 투명이겠죠. 그래서 봄철에 많이 쓰는 거고 흑색은 우리가 잡초 방지 안 나게 가끔 하는 그런 멀진 비닐입니다. 24번 미생물의 활성 온도에 따라 15도 부근에 잘 사는 거는 저온성, 친냉성이라고 합니다. 25번 있다 이카 하면 겠죠. 이카 있다 병은 카드뮴 그리고 미수 그래서 미나마타병은 수은입니다. 질화작용, 질산화가 되는 그런 작용이에요. 질산태질소 체크해 두시고 암모늄출 지도에서 산화 처리해서 되는 과정이니까 암모니아태질소가 질화균의 작용으로 아질산, 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답은 4번입니다. 27번 토양 입자, 알갱이의 크기가 갖는 의미로 틀린 것은 미사가 많은 토양은 중간이겠죠.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꼭 맞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세요. 자, 28번 산화철이 광물이 풍부하면 나타나는 토양 색깔. 산화철 바로 적색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쇳덩이가 오래 두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산화철, 적색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29번 퇴비를 실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원료 준비하시고 혼합하시고 쌓아두고 뒤집고 후숙하고 답은 29번에 우리가 4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유효수분이 보유 있는 것으로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은 공극하면요 우리가 공기와 그리고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위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 보수 역할, 물을 담당하는 건 모광공극, 같은 말로 소공극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